프린트 펴주십시오. 1번부터 7번까지는 잘 풀었을 것 같아요. 그치? 7번은 인수분해만 잘 하면 되죠? 괜찮지? 8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할지 말지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x제곱 y 그 다음에 x 4제곱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y제곱 마이너스 x y 4제곱 여기서 얘들아 공통인수가 보이게 묶으셔야 돼요. 항이 4개 있을 때는 우리가 2개 묶거나 3개 1개 이렇게 묶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3개 1개를 묶는다라는 거는 완전 제곱식 형태가 나오셔야 돼. 근데 완전 제곱식 형태가 안 보이잖아, 그치? 그럼 2개를 묶으라는 얘기야. 근데 2개 묶을 때도 공통인수가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묶을 거냐면 얘네들을 묶고 얘네들을 묶을게. 얘네들을 먼저 묶으면 x, y로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x-y가 등장하고요. 여기 뒤에서는 똑같이 x, y로 묶는데 앞에서는 x 3승이 남고 뒤에서 y 3승이 남는 거야. 그럼 공통인수가 x, y 뿐만 아니라 여기서 x-y도 등장하는 게 보여요. 그치? 그래서 x, y랑 x-y 이렇게 묶으시면 앞에서는 지금 1이 남고 뒤에서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남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근데 xy가 지금 2고요. 아니 x-y가 지금 자, x-y가 지금 여기 플러스 2고요. xy가 지금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y의 전체 제곱에다가 3xy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1 플러스. 그러면 얘는 지금 4 플러스 마이너스 3, 1.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죠? 2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죠. 넘어와서 9번은 얘들아 가운데 대칭축이 2니까 1이랑 4를 가지고 1이 가까워 4가 가까워? 2로 붙어요. 1이 가깝죠? 그치? 그렇게 표시 잘 해주시면 돼. 그럼 최소값은 2에서 발생하고 최대값은 4에서 발생합니다. 넘어가서 10번 문제 풀었어요? 풀어서 맞췄어? 오. 너는? 풀어서 맞췄어? 아니 근데 처음엔 틀렸는데 아니 근데 착각을 하고 풀어서 다시 고쳤을 때좀 맞았는데 잘했어요. 풀어본 적 있어요? 이런 문제? px는 지금 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5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3x 플러스 7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p31 내 각 자릿수의 합을 구하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p31이 어떤 숫자인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조금 더 지혜롭게 구해보자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31을 여기다 그냥 바로 집어넣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특별한 수들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31이라는 숫자를 30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31을 집어넣었을 때 30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얘를 내가 어떻게 고치는 거냐면 x-1의 세제곱에다가 ax-1의 제곱 플러스 bx-1 그리고 c 이런 식으로 고친다는 거지. 그러면 31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고치려면 조리제법 써주면 되죠? 1을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돼.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C가 지금 0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한 번 더. 얘를 1로 또 쪼개요. 그러면은 7. 여기가 또 0이 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B가 0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묶어내셔야 돼요. 여기서 1로 쪼개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여기 있었던 1인 거고요. 이 8이라는 숫자가 A였다라는 거죠. 그럼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얘는 x-1의 세제곱 더하기 8x-1의 제곱인 거지. 그러니까 요식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야. 괜찮을까요? 자, 이제 여기다가 31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31을 집어넣으시면 30의 세제곱 더하기 8 곱하기 30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데 30의 세제곱이라는 건 얘들아 27에다가 1000을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8 곱하기 900이니까 7200. 그러면 27000에다가 7200을 더하는 거니까 34,2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얘네들을 더해주시면 얼마야? 9가 됩니다. 할 수 있겠어? 넘어가죠. 11번 얘네들도 이제 익숙하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얘가 px를 x 30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라는 3차식으로 나눠. 그때 몫이 x제곱 플러스 3이 되고요. 나머지로 2차식이 나옵니다.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차식 괜찮지? 근데 요 식을 이번엔 반대로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눠보자는 거야.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누자라는 건 얘들아 x제곱 플러스 3으로 묶어낸다 이런 소리랑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요 앞에서는 x제곱 플러스 3으로 묶었을 때 얘가 이렇게 덩어리 져서 남아요. 나눠 떨어지는 상황이야. 근데 요 친구는 내가 x제곱 플러스 3으로 묶어내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2x제곱 플러스 x라는 걸 내가 x제곱 플러스 3으로 묶어내시면 지금 2가 남고 나머지로는 x-6이 남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내가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플러스 x-6 이렇게 남는 상황인데 x제곱 플러스 3으로 묶어내시면 얘도 남고 얘도 남는데 맨 마지막에 나머지로는 x-6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rx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 그러면 지금 r10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0 빼기 6이다 해서 답이 4가 나오는 거죠. 됐죠? 졸려? 괜찮아? 필기해봐. 껌 먹어, 졸린 껌. 잘 풀었어? 12번? 같이 한번 해보자. 여기서 얘들아 z 더하기 z분의 3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z는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z는 허수야. 근데 이 z 더하기 z분의 3이 실수가 된대요. 여기서 k는 실수. 요렇게 우리가 두는 거예요. 그러면 z 대신에 a 플러스 bi 이렇게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 상태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관찰을 좀 해봐야 돼. 내가 여기서 z를 양변에다 곱하고 싶어. 우리가 자주 보던 형태지, 그치? 그러면 얘가 z제곱 플러스 3은 kz 이렇게 돼요. 그러면 z제곱 마이너스 kz 플러스 3은 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식에다가 z를 넣었을 때 얘가 0이 된다라는 소리야. 어떤 식이었냐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에다가 z를 넣었더니 얘가 0이 됐다.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z가 된다 이렇게 두는 거야. 여기서 얘들아 k랑 3이랑 지금 1 지금 앞에 있는 전부 다 개수가 실수가 나오죠. 근데 근이 허수가 나왔어. 그럼 다른 한근은 뭐가 나올까? z? 다가 나오겠지. 개수가 실수일 때 하나가 허근이면 다른 한근은 무조건 켤레가 나오는 거야. 배웠던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z랑 z바를 곱한 거를 구하래요. 그러면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고 이 친구는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넘어가서 13번도 같이 한번 해보자. 13번도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여기서 얘들아 판별식 쓰시면 a제곱 마이너스 4에 ka 그리고 플러스 2k 마이너스 b 얘가 지금 0이 된다라는
라는 거고 얘가 지금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K에 대한 한등식이다 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K에 대한 1차식이니까요. 내가 K를 묶어내시면 K가 들어있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4A 그리고 마이너스 8 그리고 A제곱 플러스 4B가 0이다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럼 여기도 0이어야 되고 여기도 0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고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은 4 플러스 4B도 0이 나와줘야 돼.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fx는 0에 대해서 f1의 값은 지금 fx는 무슨 식이 되는 거냐면 a랑 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은 x-a, x-b 얘가 지금 fx 다음식이 되겠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는 거니까 1-a, 1-b를 구하자라는 거고 이제 대입을 하시면 3 곱하기 2가 되겠네요. 넘어오셔서 14번으로 갈게요. 자, 14번쯤부터 이제 틀리는 친구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얘가 언제 마이너스 1이 됐냐 이 얘기예요. 그 얘들아 보시면 우리가 복수 평면 끌고 들어와서 이 친구는 지금 실수 파트가 2분의 루트 3이고요. 허수 파트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지금 1, 2, 3, 4분면이라고 했을 때 4분면에 들어있는 친구지. 그리고 여기 x좌표가 2분의 루트 3이고 y좌표가 2분의 1이니까 지금 여기 각도가 얼마인 거예요? 얼마인 거야 각도가? 30도인 거야. 그치? 이렇게 도는 게 양의 방향, 이렇게 도는 게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소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마이너스 30도를 나타내는 친구인 거야. 됐어? 그럼 얘들아 이 친구가 이렇게 돌아서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1이 되려면은 지금 주기가 얼마인 거예요? 30도니까 360도가 되려면 몇 번 돌아야 돼? 12번 돌아야 돼. 그러니까 주기는 12인 친구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얘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도달했을 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마이너스 180도를 돌아야 돼요. 맞아? 그럼 몇 번 가야 돼요? 마이너스 180도까지는? 6번 가야 돼. 그러니까 주기가 12인 상태에서 6번 돌려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n이라는 친구가 12로 나는 나머지가 6인 친구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지금 두 자리 자연수 n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10부터 99까지 해서 11로 나는 나머지가 6인 친구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10과 99 사이에서 12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몇 개 안 나오잖아. 그치? 한번 세보자. 12도 들어가고 24도 들어가고 36, 48, 60, 72 그리고 84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근데 얘들아 96까지 이렇게 하시면 96에다가 나머지 6을 더했을 때 100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96은 안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에다가 6을 더한다고 해서 세 자리가 되진 않으니까 여기까지인 거죠. 6은 돼, 안 돼? 6은 안 돼. 한 자릿수라서 안 되고요. 지금 몇 개 있는 거지? 7개 있네요. 괜찮을까요? 그6 왜 더하는지 한 번만 이게 주기가 12인 것까지는 괜찮을까?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은 여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얘가 처음에 출발을 해가지고 6번을 돌아야 여기 도착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머지가 6이어야 된다는 거지. 괜찮아? 응. 한번 해보십시오. 필기. 여기서 만약에 복수평면 개념을 나는 절대 못 쓰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시험장에서 일단은 이렇게 루트 3이랑 1이 조합되어 있는 친구는 그냥 일단 세제곱을 해봐. 세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i 이 친구의 세제곱은 계산을 해보면 아마 여기가 나올 거거든? 여기는 아마 마이너스 i가 나올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i의 4제곱이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제곱을 4제곱이니까 주기가 10이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i는 세제곱했을 때 여기 그리고 한 번 더 마이너스 i를 내가 제곱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여섯 번째. 주기는 12번인데 내가 6번을 돌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알파 R하고 놨을 때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I잖아. 그러면 알파의 6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알파의 12제곱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됐지? 그럼 주기가 12인 거고요. 마이너스 1은 언제 나오는 거야? 11은 나는 나머지가 6일 때 마이너스 1이 등장하는 거라고. 괜찮죠? 응. 이동에서 개별 수업하고 진도할 때 대부분이 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이면은 그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다 끝내고 들어갔거든. 목동에서는. 그렇다고 너네가 늦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하면 돼. 아, 우리 올림포스 고난도까지 지금 같이 하면 지금 우리 학교 기출문제 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체 교재도 하고 있고 올림포스 고난도까지 하면 내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아줄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계속 질문만 쌓이는 느낌이고 그래서 고난도는 일단 빼고 1등급에서만 질문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 1등급을 빼고 그 전까지만 푸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그때 1등급을 좀 쭉 몰아서 푸는 걸로. 근데 지금은 어떤 너희들이 막 자체 교재랑 학교 내신 기출 풀면서 실력을 좀 올려놓으면 나중에 들어가서 고난도를 풀 때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보다는. 아직은 그 수준이 안 된 것 같다. 2주 정도 우리 빡세게 공부하면 실력이 어느 정도 점프돼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1등급 문제들 보면 좀 보이는 시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때 가서 풀어보자. 알겠지? 그 다음 15번이에요. 아까 전에 내가 이 중앙여고 문제들 중에서 물론 맨 뒤에 있는 뭐 22번 이런 거는 그냥 어렵기는 해. 근데 문제 풀면서 좋았던 거는 12번 체크해놔 얘들아. 12번 별표 쳐놓고 여러 번 봐서 너희들이 머릿속에 좀 각인을 시켜놓으면 좋을 법한 문제예요. 내가 풀어준 문제 풀이랑 같이. 알겠지? 그리고 지금 15번 문제도요. 15번 문제에도 별표를 쳐놓으세요. 지금 x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플러스 3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0. 얘가 그냥 어쩌다 나온 식이 아니고요. 되게 특별한 식이야. 특수한 식이에요. 이 친구의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 근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그럼 얘들아 뭘 구해놔야 될까 지금?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중근인지 판별하려면 이 친구의 판별식을 지금 구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먼저 내가 판별식부터 생각해 볼게요. 판별식은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요. 3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빼주면 되는 거야. 얘가 지금 판별식이 되는 거고 이 친구를 보시면 얘는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c 더하기 ca에서 마이너스 3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 친구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특별한 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 곱셈 공식에서도 등장하고 내가 얘를 한 번 더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도 한 번 바꾸는 걸 했었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전체 제곱 더하기 c-a의 전체 제곱 그거의 절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해요.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었으면은 노트 첫 페이지에 적어 놓으셔야 될 정도로 중요한 얘기야. 왜냐면 0이 되는 순간이 되게 특별하거든? 얘는 지금 얘가 판별식이지. D가 0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 뭐라고 얘기했냐면 A랑 B랑 C가 모두 다 실수였기 때문에 실수 제곱들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치? 근데 걔네들의 합이 지금 0이 되려면 얘네들 각각이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판별식 D가 0인 순간은 언제냐면요. A는 B는 C일 때. 이때 판별식 D가 0이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 근데 한 가지 더. 만약에 A는 B는 C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찌끄레기들이 생기는 거야.
그건 뭐예요? D가 0보다 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아? 다시 얘가 아니게 되면은 D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보세요. 얘는 0이거나 0이 아니거나잖아. 그치? 그러면은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거야. 허근이 나오는 상황은 존재해 안 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기억? 맞아 틀려? 기억 해석해보자 같이. 기억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 이게 지금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야. 근데 우리가 판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돼. 그럼 만약에 얘들아 우리 규류법이라고 하죠. 봐봐. 여기서 A는 B는 C라면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출발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얘를 만족하는 걸 찾는 상황에서 만약에 모순이 발견돼? 그럼 얘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보세요. 이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랑 B랑 C가 전부 다 같다라는 거는 3A가 0이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치? 맞아? 그러면 3A가 0이다라는 거는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 B, C가 0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모순이었으니까 자, 이 친구가 다시 처음에 가정했던 이게 지금 아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괜찮아? 다시 만약에 A랑 B랑 C가 전부 다 같았어. 근데 얘를 만족하려면 전부 다 0이어야 돼. 그치? 근데 전부 다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게 아니었던 거야. 근데 A는 B는 C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야. 자, 이 말 뜻은 당연히 다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A는 B는 C일 수가 없어. 왜냐면 A, B, C가 0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아닌 거니까 D가 0보다 큰 거고 걔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라고. 괜찮아? 이해 안 됐어? 하고 있어?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요. 지금 기억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고 물어봤어. 근데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라고 가정을 했어? 그러면 이거를 만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3A가 0이 나와. 그럼 3A가 0이면 다 0이다 라는데 지금 A, B, C가 0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아니면 D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니은 디귿은 얘들아 쉽습니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얘들아 이거랑 상관없이 허근을 갖는 상황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니은은 틀린 거야. 괜찮아요? 디귿 A는 B는 C면 중근을 갖는다. 이건 우리 처음에 보여놨던 거죠. A는 B는 C면 얘는 중근을 갖는다가 맞는 말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필기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런 얘기야 얘들아. 합이 0이 돼. 근데 얘네들 각각이 0이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막 1이 나왔어? 그럼 이 친구도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지.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같을 수가 없으니까 D가 0보다 큰 거고 걔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는 거죠. 됐죠? 우리
수밖에 없어. A는 B는 C 거나 아니면 A는 B는 C가 아니다. 요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 그치? 근데 이거일 때는 중근해 받는다고 했고 이거일 때는 D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선을 두시근을 갖는 상황인 거야. 허근을 갖는 상황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해돼요? 친구인데 판별식이 응. 왜 0보다 커요?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전부 다 같지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뺐을 때 어떤 차이가 조금이라도 발생하죠. 그럼 걔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0보다 크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얘네들 전부 다 같으셔야지만 0이 된다라는 거고 얘네들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은 그때는 얘가 0보다 커지게 된다는 거지. 제곱을 했으니까. 그러면 판별식이 응. 0이 되면 그 중간이 된다는 건 왜 판별식이 0이 되면 중간이 되잖아요. 응. 왜 중간이 되는지. 판별식이 0이 되면은 중근이 된다는 거는 그 이거면 왜 이거냐고? 아니요. 판별식이 왜 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그냥 판별식이잖아, 그치? 계산을 해봤을 때 얘가 판별식이지. 얘가 0인 순간은 이거라고. 괜찮아? 그러면 얘가 이거일 때 걔는 항상 중근에 가는 거죠. 얘가 판별식 D예요, 그냥. 16번 한번 봐봐. 문제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자,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G1이에요. G1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1 곱하기 3 곱하기 F1. 지금 우리는 지금 F1을 구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괜찮지?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GX 대신에 이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내가 FX를 묶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 식을 써볼게요. X, X 플러스 2 그리고 FX에서 x, 2x-1, fx를 뺍니다. 그럼 공통인수가 fx 말고도 얘들아 x도 추가적으로 보여요. 그치? 그러면 내가 x, fx로 묶어내시면 여기 앞에는 x 플러스 2가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남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즉 최종적으로 좌변은 뭐가 되냐면 얘들아 얘가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3 그리고 fx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지금 좌변이랑 우변이 완전히 똑같은 식인 거잖아. 그러면은 요 3차식이 x도 인수로 가지고 x 마이너스 3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x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는 상수항이 0이 된다라는 거고 b가 얼마인 거야? b가 0인 거지. x로 끝나야 되잖아. x를 인수로 가지니까. 그 이 친구를 내가 x로 묶어내시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2차식이 얘들아 x 마이너스 3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3, 1 최종적으로 a가 마이너스 2였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괜찮아? 그러면 봐봐.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fx가 지금 얘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f1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끝나겠네. 괜찮을까요?
구하는 게 지금 3 곱하기 F1이었으니까. 계속 인수를 묶어내는 거야. 그리고 좌변하고 우변을 비교하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은 식이어야 되는 거니까. B가 왜 0인지 한번 어떤 거? B가 왜 0이에요? 아, 얘가 인수로 x를 가져야 되잖아. 그럼 0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0을 집어넣으면 b가 남지. 걔가 0인 거야. 그러니까 x를 인수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상수항이 0이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x로 끝나야 되니까. 괜찮아? 17번도 같이 한번 해보자. 자, px는 2창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이고요. qx는 지금 1창의 개수가 1인 1차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시작하는 거고 이 친구는 내가 x 플러스 c라고 쓸게요. 괜찮을까요? 자, 이 상황에서요. 일단은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눈다라고 얘기하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요. p의 0 빼기 q의 0 얘가 지금 1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얘들아 px 빼기 qx 같은 경우는 상수항이 1이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럼 px 빼기 qx는요 x제곱 플러스 a-1의 x 플러스 b-c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상수항이 1이 된다라는 얘기. 여기서 얘가 음수인 중근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x-알파의 제곱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거야. 됐어? 근데 얘가 상수항이 1이면 알파는 지금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음수인 중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었겠지. 맞아? 다시 음수인 중분을 가지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px 빼기 qx가 나눠줄 건. 됐어 승현아? 안 됐어? 됐어? B-C가 왜 0이에요? 여기서 나머지가 1이라고 얘기를 했어. P0 빼기 Q0이 1인 거니까 상수항이 1인 거야. 됐어 그러면? 그럼 계속 보자. 여기서 그러면 A-1이 여기서 등장하는 플러스 2랑 똑같은 거니까 A-1은 2예요. 그러면 A는 3인 거지.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냈고 B-C가 1인 것까지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아낸 정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요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P3 더하기 Q3 얘가 지금 11인 상황이고 PX랑 QX에다가 3을 넣고 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3이고 둘을 더하면 이렇게 돼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 플러스 c 거기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은 9 더하기 12 더하기 b 플러스 c 얘가 지금 11이네. 그러면 얘랑 연립을 할 수 있겠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그래서 연립해서 b랑 c를 둘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을까요? 이해됐어? 빼기. 옛날에는 되게 어려서 그런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러려고.
자주 봤던 문제죠,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 그리고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 그때 이 삼각형, 요 삼각형, 이 넓이를 우리가 SA, 요 넓이를 SB 이렇게 둔대. 그러면 얘는 지금 y는 x제곱 이렇게 들어있고요. 내가 이렇게 식을 써볼게요. x제곱이랑 x 플러스 k가 만나는 요 두 점의 x좌표가 지금 두 실근이 되는 거야. 그치?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가 되고 요 점과 요 점의 실근이 다시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가 베타, 알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보자. 됐어? 그러면 얘들아 요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 나오고 요 점은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식이 SA 빼기 SB 얘가 지금 11이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SA랑 SB를 표현해야 돼요. 그치? 그러면 S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밑변의 길이가 알파 그리고 높이가 알파 제곱. 그래서 얘는 2분의 알파 세제곱 이렇게 나와. 근데 SB 같은 거 여기가 지금 중요해 얘들아. SB는요 지금 0에서 베타를 뺀 게 길이가 돼. 그럼 여기 길이는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라는 얘기야. 베타는 음수니까요 마이너스 베타가 양수가 되겠지. 거리는 양수여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요만큼은 베타 제곱에 해당되는 거니까 지금 SB 같은 경우는 2분의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2분의 알파 세제곱에서 2분의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을 뺐을 때 11이 나온대. 그럼 이 말 뜻은 뭐냐면 알파 세제곱이랑 베타 세제곱을 더한 것은 20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누분이 알파 베타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k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냐면 양수 k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 식을 k에 대한 식으로 붙이면 돼. 그러면 이 친구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지금 22가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k 그리고 1 얘가 22. 따라서 1 플러스 3k 얘가 22 k는 지금 7 이렇게 되겠네요. 할 수 있겠어? 넘어가서 19번도 한번 해볼까? 19번은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치?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공통부분 나오게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20번 빠르게 하자. 20번은 지금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b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a분의 c가 지금 두분의 곱이 되는 거고 지금 마이너스 5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상수형을 잘못 봤으니까 여기서는 c를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는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친구는 두분의 합이니까 둘을 더했을 때 4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a를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5는 0. 얘가 원래 식이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친구는 a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실제 두 근은 5랑 마이너스 1.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5 더하기 얘가 지금 답이 되겠네. 그쵸? 괜찮아? (21번도) 괜찮아요. 문제 같이 읽어보자. 지금 얘들아 x 4제곱 그리고 ax제곱 마이너스 5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얘를 내가 x-2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한대. 그때 qx-1을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입니다. 그러면 지금 뭘 준 거냐면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걔가 1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q 마이너스 4가
지금 1이다 이런 소리야.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A입니다. 그럼 조립제법으로 나누자. 그쵸? 그러면 얘는 1, 0, A, 0, 마이너스 5. 요 식을 내가 x-2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2로 나누시면요. 그러면은 4a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들아 몫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야.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qx를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고 qx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에다가 a 플러스 4x 플러스 2a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근데 q-4가 1이었으니까 이제 a를 지금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4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64 플러스 32 그리고 a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에다가 2a 플러스 8.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6에다가 마이너스 32 얘가 지금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남는 거네. 계산하시면 돼요. 숫자가 좀 예쁘지 않게 나옵니다. 2a 플러스 8이다. 필기 설명해볼게요 얘들아. 약간 오늘따라 많이 좀 빠른 느낌. 22번 가번 조건 보시면 F0은 F2야. 그럼 지금 꼭지점에 X좌표를 준 거고요. 2차 항의 개수가 음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죠? 그치? 그리고 가운데 0과 2의 가운데에 지금 1이 옵니다. 이 상황에서 X축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 근데 0과 4라고 줬어요. 1로부터 얘들아 0이 멀어 4가 멀어? 4가 멀어. 그럼 0을 좀 가깝게 4를 멀리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발생해. 그리고 최소값은 여기 4에서 발생하는 거고 4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5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식이 다 나왔어요. y는 최고차항 계수 모르고 x-1의 제곱 플러스 4라고 쓰신 후에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4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니까 9a 플러스 4 얘가 지금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a는 지금 마이너스 1이었네요. 미안. 됐죠?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문제 더 읽어보자. 자, 2차 함수 y는 fx가 x축의 양의 부분과 만나는 점을 a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b 원점을 o라고 한대요.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이 친구 전개하셔야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치? x절편 구해야 되니까. 그럼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플러스 3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 친구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3에서 x축과 만난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3이 여기 있었을 거고 그 짝꿍으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아? 그 다음에 내가 이미 0을 그려놨으니까 y축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거지. 여기가 x축. 그럼 얘들아 보세요. 여기를 a라고 본 거고 여기를 b라고 본 거고 여기가 지금 o인 상황이에요. 자 이때 fx 위의 점을 우리가 p를 하나 잡고 OA, P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한대. 이 언제가 최대가 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얘들아 중요해. 지금 P는 Y는 fx 위의 점이고요. O랑 A랑 B는 가만히 있는 정점이야. 그러면 지금 요만큼 확보가 된 거야 이미. 그 중에서 우리가 P라는 점을 잡아가지고 최대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P는 여기 위에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애고요. AB가 지금 고정되어 있잖아. 그러면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해.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점, 그쵸? 그게 높이가 되는 거야. 높이가 제일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으셔야 돼. 그건 언제냐면 이 AB를 평행하게
구할 때 곡선과 직선의 경계는 항상 언제? 접할 때. 다시 곡선과 직선의 경계는 얘들아 언제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 접할 때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해줘. 다시 곡선과 직선의 경계는 접할 때. 그래서 얘랑 평행하게 요런 접하는 순간이 존재할 거야. 그럼 이때 여기가 P인 순간이 그때가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지. 요렇게 높이가 최대일 테니까. 이해돼요? 그럼 우리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냐면 OAPB의 넓이를 구하고 있어요. 그치? 이 넓이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P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P의 좌표 한번 구해보자. 언제 접할까? 일단 AB를 보시면 얘가 지금 3,0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가 0,3이야. 얘들아 이 기울기는 얼마예요? x의 증가량이 3일 때 y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됐어? 그러면 내가 식을 이렇게 써볼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식을 쓰시고요. 얘랑 얘가 지금 접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랑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 근데 얘가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판별식이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얘는 지금 x 플러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네. 미안. 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요 x좌표가 얼마였던 거예요? 이 접하는 순간 x좌표가 2분의 3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괜찮아? 자, 그럼 우리가 다 알아냈어. 여기가 2분의 3이었어요. 그럼 이제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 얘들아, 이 사각형이 특별한 사각형이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한 사각형이고 구하려면은 삼각형 두 개를 쪼개서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삼각형 두 개를 쪼갤 때 이렇게 쪼개는 게 현명할지 이렇게 쪼개는 게 좀 더 좋을지를 생각해 봤을 때 얘들아 전자야 후자야? 후자지. 왜냐면 이 친구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맞아? 그럼 P의 좌표를 우리가 먼저 구하자. P라는 건요 X좌표가 2분의 3이야. 그 다음에 Y좌표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 그러면 얼마지? 4분의 24 마이너스 9니까 4분의 15 그럼 4분의 10 숫자들이 별로 안 예뻐. 일단 첫 번째 이 삼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2분의 3 여기서 요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 그러니까 요 넓이 같은 경우는 이 길이는 지금 3이고요 요 길이는 4분의 15가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4분의 15 곱하기 2분의 1 요렇게 이 둘을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4분의 9였고 얘는 8분의 45였으니까 얘는 8분의 18 둘을 더하면 8분의 얼마지? 63 됩니까? 여기가 O, P, P, A 필기 해보십시오. 마이너스 1,3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어디 있어? 아니 마이너스 아니 끝만 아니라 x축에서 마이너스 1. 얘가 fx잖아. 걔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은 인수분해에서 구했어요.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니까. 됐어? 이 상황에서 우리는
x좌표를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그냥 빠르게 바꾼 거예요. 한 별씩 쓰시면 k값밖에 안 나와. 그러면 또 집어넣고 다시 1을 2번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f2분의 3을 구해보신 거고요. pl y좌표.